당신은 사랑을 운명이라 부르며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마주친 눈빛이 삶을 바꿀 것이라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은 오지 않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운명의 남자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로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번호가 맞듯 언젠가 그가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칼 융의 사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행운이 아니라 동기화의 결과라고. 무의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공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이 꿈꾸는 남자는 먼 곳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알아보는 순간은 단순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의 리듬이 맞춰지는 조율의 순간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조화를 이루듯 서로의 진동수가 같은 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리며 묻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당신 안의 문이 아직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는 마음 깊숙한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곳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두려워 회피했던 상처 거절당했던 기억, 스스로 부정했던 욕망들이 그곳에 자리합니다.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삶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상처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꿈의 남자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심리적 동기화입니다. 두 존재가 같은 리듬에 서는 순간 만남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은 사랑을 운에 맡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외모 조건 사회적 기준에 매달리며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의식의 깊은 대화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꿈의 남자가 다가오는 순간은 그가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5가지 열쇠를 통해 문을 열 때 시작됩니다. 그 열쇠들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영혼의 조율을 위한 장치입니다. 자기 이해, 진정성 경계,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의 열림. 이것이 준비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름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꿈의 남자와 만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 어떻게 내 안에 닫힌 문을 여는가? 그 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만남은 무의식의 울림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열어야 할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는 단순히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화학 반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빛이 타오르고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듯한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꽃은 아름답지만 쉽게 꺼집니다. 궁합이라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향 여행 스타일이 비슷하면 잘 맞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가 없는 궁합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억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선택을 의식적으로 조율하지 않을 때 운명처럼 반복을 만들어낸다고.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같은 패턴의 사랑에 빠집니다. 항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항상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항상 내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의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외부에서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비타협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5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존중, 신뢰, 안전, 성장, 영적 동행 같은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공기와 같은 요소입니다. 둘째,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낍니까? 말로 표현될 때, 선물로 표현될 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아니면 작은 행동 속에서. 이것을 모르면 상대가 아무리 애써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셋째, 과거의 패턴을 점검하십시오. 왜 나는 늘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늘 비슷한 상처로 끝났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무의식의 함정을 보게 됩니다. 넷째, 자기 연결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내 감정을 억눌렀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이 무의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이해는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기쁨, 두려움, 기대가 모두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의 욕망을 마주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은 늘 조건적인 게임으로 남습니다. 표면적 궁합에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를 잃습니다. 가짜 자기 이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향적이니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내향적이어야 해. 나는 이 분야에 있으니 상대도 비슷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카테고리의 집착일 뿐입니다. 진짜 자기 이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안전한 공간에서 진실을 드러낼 때 행복하다. 나는 성장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가짜 자기 이해는 관계를 틀 속에 가둡니다. 진짜 자기 이해는 관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의식의 함정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해의 빛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비타협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열쇠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면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을 가면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없는 이해는 공허한 지식일 뿐이다. 당신이 손에 쥐어야 할 두 번째 열쇠는 진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오해합니다. 진정성은 단순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 전체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의 조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받기 위해 웃음을 가장하며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짜 나로부터.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마음은 슬픈데 괜찮다고 말한 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미소로 덮은 적, 사랑받고 싶어서 아닌 것을 맞다고 한 적. 그것이 바로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문제는 그 부재가 단순히 하루의 기분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잃으면 영혼의 진동수가 흐려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지고 상대 또한 나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칼융은 인간이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지 못하면 무의식의 깊은 힘을 만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성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삶에는 일정한 가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자리에서만큼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진짜 내가 서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너무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감추고 안전해 보이는 얼굴만 내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랑은 피상적 유대에 머물 뿐입니다. 진정성이란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슬프면 슬프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과 없이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마지막에 꼭 사과를 덧붙입니다. 나는 화가 나 미안해. 나는 힘들어 미안해. 그러나 진실은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과잉 공유를 피하십시오. 진정성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깊이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셋째, 가치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영혼은 금세 무너집니다. 진정성은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말은 용기 있게 하고 행동은 일관되게 하십시오. 넷째, 개성을 드러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따라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즐거울 때 웃는 것. 사회가 매력적이라 규정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성의 뿌리입니다. 가짜 진정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든 다 솔직해. 나는 숨기는 게 없어. 그러나 그 속에는 과장과 자기 방어가 가득합니다. 진짜 진정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요한 순간에 내 진실을 용기 있게 드러낸다. 나는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 앞에서만 가면을 벗습니까? 진정성은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있다면 사랑은 들어올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은 두 개의 가면이 마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개의 영혼이 맨 얼굴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고 심장의 리듬은 같은 박자로 맞춰집니다. 당신은 댓글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진짜 나로 존재한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미 두 번째 열쇠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와 진정성이 합쳐질 때 비로소 세 번째 열쇠가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면역체계라 불리는 경계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면역체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계를 거부합니다. 경계를 세우면 상대가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감정을 소모당하고 가치까지 흔들리면서도 침묵합니다. 그 결과 사랑은 점점 무너집니다. 칼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타인의 에너지와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잃으면
상대의 욕망과 그림자가 당신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서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너머는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실천하는 방법은 구체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3단계입니다. 상황을 말하고 감정을 전하며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속상했어.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알려주었으면 해. 이 짧은 구조 속에 경계는 생깁니다. 시간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늘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감정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당신이 반드시 그 화를 다 받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화난 걸 이해해. 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내게 상처가 돼. 잠시 멈췄으면 해. 친밀감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경계는 진정한 신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가치에 대한 경계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랑을 이유로 당신의 신념을 흔들려 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가치를 놓을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이야. 가짜 경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벽처럼 단절시키고 차갑게 밀어내며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일 뿐입니다. 진짜 경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기에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해. 나는 네가 자유롭길 바라듯 나도 자유롭고 싶어.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경계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 앞에서만 침묵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침묵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계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쉽게 부패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 위의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집니다. 댓글로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가? 시간, 감정, 친밀감 혹은 가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미 3번째 열쇠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와 진정성 그리고 경계가 하나로 모일 때 4번째 열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상에 떠들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힘,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경계는 사랑의 면역체계다. 사랑을 지키는 4번째 열쇠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오해합니다. 크게 웃고 크게 말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허세일 뿐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입니다. 눈빛에 담겨 있고 태도에 드러나며 침묵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빛나고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아는 것.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은 작은 승리를 알아차리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순간을 잘 버텼다는 것. 작은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축하하는 것. 이것이 조용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직관을 듣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는 사람은 직관을 신뢰합니다. 그 선택이 틀리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개성화의 길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늘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상대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기 위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영혼은 점점 고갈됩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두려움을 넘어선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길은 자기 연민입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대신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다독이는 것. 이 작은 연민이 자존감을 지키고 결국 조용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가짜 자신감은 외부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칭찬이 없으면 무너지고 주목받지 못하면 존재가 사라진 듯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빛에 뿌리를 둡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자신감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아니면 스스로의 목소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내 힘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내 안의 확신을 만나는가? 댓글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작은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작은 순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용한 자신감은 자랍니다. 이제 네 번째 열쇠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가 당신의 영혼을 완성합니다. 허세는 떠들지만 자신감은 침묵 속에 빛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는 가능성의 열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형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조건을 세밀하게 나누며 그 틀에 맞는 사람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가능성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집착하면 내 눈앞에 소중한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조건은 맞지 않지만 영혼이 깊이 울리는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가능성에 열린다는 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존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는 고정된 시나리오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영혼 깊이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생각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능성에 열리기 위한 실천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가정에 도전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야 해. 나는 이런 방식의 사랑만 가능해. 이 가정들을 의심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둘째 호기심을 훈련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판단보다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그 사람의 세계는 어떤 빛깔일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어떤 의미일까? 호기심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이성과 계산이 아닌 내 몸이 편안한지,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언어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넷째, 작은 리스크를 수용하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가보는 것, 낯선 대화에 자신을 열어보는 것, 이 작은 모험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놀람에서 배우십시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사랑은 종종 계획을 벗어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 삶의 상징과 사건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에 열린다는 것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뜻밖의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그 속에 무의식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가짜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조차 포기하며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의 열림이 아니라 자기 상실입니다. 진짜 열린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지키면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환영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체크리스트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시나리오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영혼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댓글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고정된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5번째 열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5개의 열쇠가 모두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 속에서 매일 연습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열쇠를 어떻게 일상 속에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예측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선물이다. 5가지 열쇠를 하나씩 손에 쥐었다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쇠들을 일상 속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원리라도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가치와 함께 걷고 싶은가? 이 간단한 질문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 이해의 열쇠는 아침마다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성 있는 하루를 선택한다. 이 짧은 선언은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은 자라서 태도로 나타나고 태도는 만남을 끌어당깁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서게 됩니다. 동료, 친구, 가족,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 속에서 경계는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빼앗으려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 그 순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세울 것인가. 이 선택이 사랑의 면역 체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계는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소중해. 그러나 지금 이 방식은 내게 힘들어. 이 간단한 한마디가 사랑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낮에는 또한 자신감을 시험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조용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작게 시작한 자기 축하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성취를 기억하는 당신의 마음이 낮 동안의 흔들림을 버티게 만듭니다. 저녁이 오면 하루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 오늘 나는 내 가치를 배반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는가? 이 질문들은 성찰의 불을 켭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성찰은 무의식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가능성에 열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 중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내 마음을 놀라게 한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그 작은 발견이 내일을 향한 문을 엽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여정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서는 길입니다.
자기 이해는 나의 뿌리 진정성은 나의 얼굴, 경계는 나의 보호막 자신감은 나의 기둥 열림은 나의 창문이 됩니다. 이 5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의 삶은 온전한 집이 됩니다. 그 집 안으로 사랑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통합은 보여주기 위한 의식에 머뭅니다. SNS에 나의 성찰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진짜 통합은 조용히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아침의 짧은 질문, 낮의 단호한 선택밤의 성찰.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무의식의 패턴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묻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 정답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힘입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댓글로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일상 속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열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해, 진정성, 경계, 자신감 혹은 가능성.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열쇠들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리듬이 흔들릴 때 당신은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습관이 곧 사랑의 토양이다. 일상 속에서 5개의 열쇠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리듬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자기 이해를 다짐했지만 낮에는 화가 나서 진정성을 잃기도 하고 저녁에는 경계를 세우지 못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리듬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또 무너졌어. 나는 결코 바뀔 수 없어. 이 자기 비난이야말로 진짜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의식을 닫아버리지만 인식은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갔구나. 아, 내가 또 같은 두려움에 잡혔구나. 이 짧은 자각이 무의식의 반복을 멈추게 합니다. 자각은 마치 음악을 듣다가 틀린 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습관은 계속해서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입니다. 과거라면 침묵했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두려움 때문에 물러섰을 자리에서 이번에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당신의 리듬을 다시 조율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이 곧 신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을 발산하면 같은 주파수의 사람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당신이 내면의 조율에서 나오는 차분한 에너지를 발산하면 세상은 그 에너지와 공명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따라서 흔들림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다시 길 위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과를 원합니다. 왜 아직 꿈의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혼자인 걸까? 그러나 사랑은 농작물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과정과 타이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에 꺾이고 맙니다.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인내는 무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내는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열쇠를 실천하고 있다면 내 무의식은 이미 변하고 있고 세상은 그 변화에 응답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가짜 인내는 체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에 머뭅니다. 진짜 인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길 위에 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은 자라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흔들림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보십시오. 흔들림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에너지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5가지 열쇠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삶 속에서 흔들리고 다시 조율되며 결국 리듬을 완성해 갑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이 5가지 열쇠를 어떻게 직조하여 당신의 꿈의 남자가 반드시 당신을 찾게 되는 여정을 완성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조율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5가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기 이해, 진정성 경계,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의 열림.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로 엮여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은 이 열쇠들을 직조하여 하나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부름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변했고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반드시 공명할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의 진실입니다. 자기 이해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어떤 만남도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해는 당신을 땅에 단단히 심어줍니다. 진정성은 얼굴입니다. 가면이 아닌 맨 얼굴로 마주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피상적 만남을 넘어 깊은 유대에 닿게 됩니다. 경계는 보호막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금세 병들고 맙니다. 경계는 당신과 상대를 분리하는 벽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기둥입니다. 허세는 무너지고 인정 욕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면의 확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이 서 있을 때 사랑은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의 열림은 창문입니다. 닫힌 집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바람과 빛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엮여서 하나의 집을 이룹니다. 그 집은 온전한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당신의 꿈의 남자는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받을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5 열쇠로 삶을 조율할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된 집이 됩니다. 꿈의 남자는 그 집을 보고 멈추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사랑은 외부의 선택에 기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뽑아주길 기다리며 조건을 갖추고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내 안에 집을 세웠다. 이 확신 속에서 사랑은 흐르고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다. 나의 집은 열려 있다. 나의 영혼은 빛난다. 그 속삭임이 우주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의 꿈의 남자는 반드시 그 진동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